전직 경찰 간부의 주도로 수백억 원대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고 모델과 전 프로야구 선수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채용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기아차 전 노조 간부 34살 홍모 씨가 오늘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총파업에 들어가 급식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광주는 참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호남선 KTX 개통을 앞두고 섬마을 학생들이 열차를 시승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을 수사했던 전직 경찰 간부가 수사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차렸습니다. 여기에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와 광고 모델, 조직 폭력배 등이 가담했고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이 수십억 원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저축은행을 가장한 콜센터에서 대출 신청자에게 걸려온 전화입니다. 연체에 대비해 예치금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6개월분 하시면은 107만 9,904원이시거든요. 이 부분 저희 쪽에 잠시 예치를 하시면 이 예치 증서가 나와집니다. 신용도가 낮고 급전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은 예치금이나 인지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된다. 이거 틀림없다. 에?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했던 거죠. 사기 조직의 총책은 지방경찰청에서 사이버 수사를 담당했던 A모 경위. 지난 2008년에 비위로 해임된 A 경위는 저축은행을 가장해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에 콜센터를 차린 뒤 사기 행각을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거절당한 신청자들의 명단을 불법으로 사들인 뒤 돈을 빌려줄 것처럼 속여 오히려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전직 경찰 간부로서의 수사 경험을 범죄에 악용하였고 저축은행 대출을 가장하기 위해 은행 직원의 신분증을 위조하기도 하였습니다. 10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원들은 상담과 유인, 현금 인출 등의 역할을 철저히 분담했고 이들 가운데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와 모델, 조직폭력배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 인맥을 동원해 조직원들의 수배 사실을 조회하며 단속망을 피해 다녔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3년 동안 2천여 명으로부터 빼돌린 금액은 40억 원. 검찰은 범행 기간 등을 감안할 때 피해액이 최대 4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엔 기아자동차 전직 노조 간부의 채용 사기 속보입니다. 그동안 잠적했던 간부가 오늘 경찰에 자진 출석했는데 사기 가담자가 더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십억 원대 채용 사기 의혹이 일면서 지난 11일 잠적했던 기아차 전 노조 간부 34살 홍모 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홍 씨는 채용 사기 혐의를 일부 시인하고 있지만 기아차 직원들에게 받은 돈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기아차 직원 이모 씨도 채용 사기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친척과 지인 10여 명에게서 채용을 대가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가량을 받아 홍 씨에게 건네고 중간에서 일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처음 확인했던 피해자만 20여 명. 피해자 가운데 기아차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모르고 속았는지 아니면 실제 채용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경찰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홍 씨는 최근 몇 년간 기아차 내부 직원들끼리 벌여온 수천만 원대 하우스 도박에 참여해 왔는데 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사기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홍 씨와 함께 도박을 했던 기아차 직원 10여 명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불이 난 담양 펜션의 주인인 구의원 부부가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모 의원은 자신은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고 남편으로서 가끔 일을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최 의원 부부를 상대로 실제 소유 관계와 업무상 과실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는 한편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혐의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내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는 급식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들은 단축 수업을 진행하거나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노조가 교육청과의 임금 협상에 합의함에 따라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급식이나 학사 차질도 없을 걸로 보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는 논의에는 진전이 없이 논란만 되풀이되는 양상입니다. 찬반 양론이 맞선 가운데 일부 광주시 의원들은 윤장현 시장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투자 가능 재원이 빠듯하다는 데 있습니다. 광주시 중기 재정 계획에 따르면 연간 2, 3조 원의 투자 가용 재원이 있지만 교육청 전출금 등 시급한 예산을 빼고 나면 투자 가능한 재원은 한 해 3천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시의원은 도시철도는 재정 문제가 아니라 교통 편익 측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성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있는 1호선이라도 차라리 다시 묻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 시의원은 윤장현 시장이 도시철도를 재검토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했어야 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후보 시절에 이런 공약들을 내걸고 시민들의 이 선택을 받았어야 맞는 순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시장은 시민의 뜻을 좀 더 살피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의 약자에 대한 복지 문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논란이 갑작스럽게 불거진 지 5달째. 광주 MBC는 이번 주 일요일 아침 특별 생방송 토론을 통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둘러싼 시민들의 찬반 여론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호남선 KTX 개통을 앞두고 섬마을 아이들이 열차를 시승했습니다. 빠른 속도의 아이들이 신이 났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배와 차를 갈아타고 달려온 아이들이 설렘 표정으로 고속열차를 기다립니다. 창밖을 내다보고 의자도 돌려보며 새로움에 취한 사이 드디어 열차 출발. 서서히 속도를 높인 열차는 이내 시속 300km를 주파하고 오 진짜 빨라요. 300km. 스쳐보내기 아까운 풍경은 휴대전화 카메라에 고이고이 담아둡니다. 부모님한테 보여주고요. 형한테도 보여주고요. 저한테는 추억으로 남기고. 소풍이라도 나온 듯한 기분에 한껏 들뜬 아이들은 내친 김에 다가온 학예회 연습 삼아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춥니다. 이번 시승 행사는 평소에 철도를 접하기 어려운 섬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마련했습니다. 연말까지 시설물 검증 시험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영업 시운전을 시작하여 3월경에 완벽하게 개통되도록 최대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설공단은 내년 초에는 국민 공모로 신청자를 받아 시승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아침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이번 가을 들어 가장 낮은 0.3도까지 떨어지면서 얼음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평년보다는 열흘 정도 늦은 겁니다. 한광우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락 노인복지관과 광주시청 등을 방문해 마을 공동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통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각계의 아이디어를 전달받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대통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며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영호남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학 교수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갬코 사건 조사 민간위원회가 내일 출범합니다. 민간위원회는 갬코 사건과 관련한 백서를 제작하고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감사원 감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동네 운동장을 지나다 보면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즐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각 동네를 대표하는 게이트볼러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입니다.
스틱이 공을 치자 맑고 둔탁한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집니다. 경기 내내 팀원들은 타자를 응원하고 승부욕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87살 박조영 씨도 팀의 맏언니이자 최고령 참가자로 출사표를 냈습니다. 직접 구청의 건의에 동네 게이트볼장을 만들 만큼 게이트볼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하고 보니까 이렇게 즐겁고 몸 건강을 위해서 건강해지고 이렇게 즐겁고 그래요, 마음이. 게이트볼의 묘미는 복잡한 두뇌 싸움입니다. 작전을 세울 주장의 역할도 중요하고 당구처럼 방향과 각도를 잘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팀원끼리 호흡도 잘 맞아야 합니다. 경기 내내 이루어지는 두뇌 회전 덕택에 치매 예방에도 더없이 좋은 운동입니다. 그 터치할 때 그 소리가 너무나 우리 뇌에 닿았을 때 우리 몸에 뭐가 확 뚫리는 것 같아요. 광주 지역에 있는 게이트볼 회원들은 1,200여 명. 지역 내 대회뿐만 아니라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마추어를 넘어선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올해 국내 시즌 3승을 차지한 프로골퍼 전인지 선수가 모교를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골프고 출신인 전인지 선수는 오늘 오후 모교를 방문해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원포인트 레슨을 실시하며 후배들을 격려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도전 중인 조경태 의원은 오늘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호남 정신을 실현하는 것으로 본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확장에 공을 들였던 조 의원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문제와 관련해 재정 적자 관점이 아닌 시민의 교통 편의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살배기 딸을 질식시켜 살해한 엄마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38살 구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 씨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의 한 교회에서 2살배기 딸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5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던 구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